수요일에 만나는 경제 플러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박연미 평론가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정부 발표가 있었으니까 이것부터 좀 볼까요? 자, 오늘 윤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재했죠. 오늘도 발언이 생중계됐는데요. 내수 활성화 대책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 시장 개척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1인당 숙박비 3만 원씩 총 100만 명, 유원시설 입장료 만 원씩 총 18만 명, 휴가비 10만 원씩 최대 19만 명 등 총 153만 명에게 필수 여행 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 네. 자임하면서 수출 굉장히 강조해왔잖아요. 반도체 이야기도 정말 네. 많이 했고. 근데 오늘은 내수였어요. 배경은 뭘로 봐야 될까요? 수출이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네. 갖다 팔 것들이 쌓여가는 상황이고 수출 전선에 이상 신호가 들어온 지 제법 되었는데 국내에서는 또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지갑들을 닫아버리니까 내후 외환의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고요. 아마 이걸 보면서 그 물가가 걱정이라면서 이렇게 풀어도 되느냐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그 얘기는 좀 차치하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일러 돌리면서 에어컨 트는 게 핫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돌리면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꺼내기는 했는데 저게 유효타가 될 거냐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볼까요? 내수 붐업 패키지라는 것에 조금 전에 부총리 발표 내용이 들어있었죠. 여행 비용, 휴가비 지원 확대한다. 여기 600억 쏟아붓겠다는 얘기고요. 국내 소비 기반 강화, 또 외국인 많이 들어오게 하겠다. 소상공인들 상생, 또 생계 부담 줄여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움은 좀 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나열을 해놓은 것인데 사실 저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시급한 건 결국 여행 부분입니다. 여행 부분에 우리 여행 수지 적자 폭이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하면 1월 기준으로 3배 이상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단계적으로 완화된 그 시점부터 사람들이 정말 다들 짐을 싸서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요를 국내로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왜 국내로 가지 않고 해외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죠. 네. 자, 일단 돈을 풀겠다고 했는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가서 즐길 만한 네. 것들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 축제들 벌이겠다 뭐 이런 대책도 나오긴 했습니다. 자, 무역 수지 이야기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흐름이 정말 안 좋습니다. 네, 1월 달에 그 126억 9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2월에는 53억 달러 적자인데 3월 20일까지의 통계를 다 더해서 숫자를 좀 보자면 올해 들어서 벌써 누적된 무역 적자가 241억 3천만 달러. 네. 근데 이게 숫자로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작년에 우리가 연간 무역 적자의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에 역대 최대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얼마냐면 478억 불입니다. 야, 거의 절반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가 아직 25%밖에 소진되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는 4분의 3 남아 있는데 이미 작년 연간 무역 적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점점 속도도 네. 더 빨라지고 네. 이 흐름이 고착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도 나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장사를 잘 해온 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결국은 이런 숫자를 받아들게 된 이유는 중국과의 무역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중무역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안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네. 자, 중국과의 무역 수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만들었는데 내용을 좀 볼까요? 야, 이것도 진짜 놀라운 수준입니다. 네, 우리가 5년 만에 그 중국과의 교역에서 2018년까지는 우리가 가장 장사 잘하는 시장이 중국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그래프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올해 1월과 2월에는 우리나라가 국가 단위로 볼 때 무역 적자를 가장 크게 보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1월에는 50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서 그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고요. 2월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3월에도 이런 흐름의 변함이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할 거냐 대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죠. 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갑자기 되죠?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이 네. 우리에게 최대 적자국이 됐어요. 이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는 아니고요. 일단 두 가지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이 문을 걸어 잠궜다는 특수성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하는 칙링 정책 때문에 물건을 뭐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 공장이 완전히 멈추는 상황이 됐으니까 한국에 많이 갖다 파는 반도체 중간재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치는데 그러면 리오프닝 이후에는 우리가 괜찮아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글로벌 수요가 충분히 회복이 되지 않기도 했는데 사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만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 중국에서 우리 장사 잘했다라고 하지만 그들도 자립형, 내수형 경제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조금 품질이 조악한, 좀 좋지 못한 것들 만드는 거 아니야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정밀화학 그리고 첨단 중간재 이런 것들을 중국도 만들어서 팔고 자체 브랜드로 휴대폰이나 자동차 같이 고급 내구재도 만들어서 수출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산업 구조가 굉장히 많이 겹치죠. 하긴 생각해보면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버스 중에도 중국산 버스가 있어요. BRD 버스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아마 노선 버스 중에 BYD 이렇게 써 있는 거 고전기 버스 죄다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고 나쁘지 않은 품질이네 이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그 승부를 볼 때 중국에서 승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다면 중국에서 자국 걸 먼저 소비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기술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극복해야 되는 아주 큰 숙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값싼 원자재 같은 걸 수입해다가 네. 가공해서 고부가 가치 상품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제는 고부가 가치 상품을 오히려 자체적으로 중국에서 만든다는 거죠. 내수는 물론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수출하는 지경까지 되니까 수지가 저희가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반도체 이야기를 또 안 할 네. 수가 없는데 중국으로 반도체를 파는 것도 또 어려워진다고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문제고 중국으로 가는 수출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참 골칫거리인데 올해 들어서도 보면 중국과의 교역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40% 이상 줄어듭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멍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중국도 반도체를 제법 많이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드는 반도체를 우리가 수입하기도 합니다. 이게 산업 내 무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갖다 팔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중국에서 현재 상황 가장 많이 들여오는 수입 품목이 바로 반도체라는 거 아마 많이들 모르실 텐데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기술력이 크게 필요 없는 저렴한 반도체는 사오고 첨단 반도체는 우리가 갖다 팝니다. 현장에 공장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의 기술력이 꽤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중 간의 이 무역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저널이 뭐 이런 기사도 냈더군요.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다. 사실 공급망 분리 이런 이슈는 그렇죠. 계속해서 진행이 네. 돼 왔는데 정말 많이 달라진, 이젠 정말 선택이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지난해부터 그런 조짐이 확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그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수 없다. 이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유예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 조치가 연장이 안 되면 올해 10월 이후에는 첨단 반도체 장비가 추가로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장들을 보면 삼성전자 이 시안 공장에서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을 하고요.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공장, 또 최근에 인텔 공장까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생하는 하이닉스 반도체 매출이 전체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종합할 때 한국의 기업들이 참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지만 이 돈을 타국에는 못 쓰게 돼 있고요.
미국이 보기에 우려 대상국인 중국 등에서는 R&D에 역시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사주 매입에 쓰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타국의 투자를 새로 늘린다 이것도 안 되거든요. 즉 중국에서 추가로 늘리지 못하면 미국으로 와서 추가로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받으면 미국에 재투자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이미 해놓은 우리 기업들은 이게 그냥 눈앞에서 좀 쪼그라드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저 법이 진짜 좀 그런 게 무슨 영업기밀도 다 내놓으라, 초과 수익도 환수하겠다. 온갖 조항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념도 아니고 노선도 아니고 정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의 국익이잖아요. 그럼요. 한국의 국익이고 뭐 우리가 흔히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 제일 쓸데없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월말까지는 재벌 걱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저 미국이 이야기하는 보조금 신청을 31일부터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입금을 받으려면 이런 조건을 충족해라라고 요구하는 게 웨이퍼당 수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웨이퍼라는 건 반도체 만들 때 그 기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둥근 그 판이죠. 그렇죠. 그거 하나를 투입했을 때 반도체의 수율, 그러니까 불량률 빼고 얼마나 완성된 반도체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핵심 기밀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말고 하는 건데 뿐만 아니라 사용 소재, 소모품, 화학품, 소재별 비용, 인건비, R&D 비용, 유형별 고용 인원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마봉님 할머니한테 고추장 레시피를 내놓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반칙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좀 곤란하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 정부가 다음 달에 미국으로 가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으면 국내에서 우려하는 이런 시선들 또 기업들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지렛대 삼아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네. 삼성이 투자한 게 22조 원,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3조 4천억 원입니다. 우리 계산 정확히 해봐야겠죠. 네. 자, 1호 영업사원이 국빈 방문 미국에 하게 돼 있죠. 그때 어떤 성과 가져오는지 좀 잘 봐야겠습니다. 자,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